이번 추석 연휴의 주인공은 예상했던 대로 바로 이 사람일 겁니다. 다음 곡이 이제 어떤 곡들이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제 만발이었던 이번 추석 콘서트 말고도요, 추가로 가수 조용필 씨의 다큐멘터리가 공개가 됐습니다. 홍정선 기자님, 가왕답게 담담하게 다큐멘터리 공개된 인터뷰 내용들을 보면 이전이나 이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노래하다 죽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나. 무대에서 죽는 게 노방이다. 이런 다소 의미심장한 얘기까지 조용필 씨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난 추석에 많은 분들이 조용필 씨 노래와 함께 위로도 받고 감동도 받고 눈물도 흘리셨을 텐데요. 예. 이것은 단순한 가창력 혹은 명곡이 너무 많아서가 아님을 저는 이 무대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가왕을 넘어서서 이 훌륭한 왕들한테 세종대왕처럼 대왕이란 표현 붙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이 노래의 대왕임을 보여줬는데 우리가 그냥 그렇게 추앙해서가 아니라 2시간 30분 동안의 무대에서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냐면 앉지도 않았고 중간에, 그리고 게스트도 없었고 계속해서 본인이 부르는데 목소리도 마르지 않고 음역대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전혀 흔들림이 없었다. 이거는 뭐냐면 본인이 밝힌 대로 평상시에 연습도 대단히 많이 와서 목소리를 흔들림 없이 단단하게 한 것도 있지만 이 음악을 대하는 자세, 태도,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직업 정신이 저는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이제 콘서트에서 말할 때도 또 다큐멘터리에서도 동일하게 나온 얘기가 있습니다. 콘서트에서도 제가 이렇게 하다가 소리가 좋지 않으면 2, 3년 쉬었다 또 나오고 4, 5년 쉬었다 또 나오겠다. 그러면 제 나이가 몇이 될까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80이 넘어서라도 나올 수 있으면 계속 나오겠다. 무대에서 죽는 게 로망이다. 이런 것을 얘기했는데 정말 투철하면서도 감동적인, 이건 단순히 예술이 아니라 정말 대단한 직업 정신을 보여줬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음에 보셨던 영상이 지난해 10월에 정규 앨범 마지막이라는 정규 앨범 20집을 발표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근데 그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창법이나 노래하는 법, 목소리 내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계속해서 내가 아직 완성형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지인분들한테, 댁에 찾아갔던 지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인데요. 또 지인분들 중에서는 1박을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 이분이 음주량이 대단하거든요. 밤에 늦게까지 함께 술을 마셨는데 지인들은 늦잠 잘 때 이분은 벌써 새벽에 일어나서 본인 노래 또 부르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애주가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목소리 관리를 잘한다. 네, 매일매일 본인 노래를 부르고 계시다. 저는 이런 콘서트 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평생 음악밖에 몰라요. 음악만 아는 자세. 저는 직업을 떠나서 어떤 분이 이렇게 내 직업에 대해서, 내 어떤 하는 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정말 절실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것이 바로 빚어낸 결과가 2시간 30분 동안 단 한 번 자리에 앉지 않고 불렀던 그 무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리허설이 있었거든요. 리허설 때도 옆에 잠시 쉴 수 있는 의자가 있었는데 가수는 그러는 거 아니야 하면서 리허설 때도 단 한 번 앉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번 무대를 통해서 우리가 이 75세 어떤 음악인 조용필, 인간 조용필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홍 기자님 말씀처럼 연구하고 연습하고, 목소리는 노래하지 않으면 늙는다. 무대 올라가서 전에 시쳇말로 빡시게 한다라고 했는데, 어제 다큐멘터리를 보면 마치 이제 가왕에게 헌정하듯이 후배 가수 신승훈 씨, 아이유 씨, 영화 감독 박찬호 씨까지도 조용필 씨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신승훈 씨도 사실 지금까지 음역대 떨어지지 않고 가창력하면 둘째가라 서러운 신승훈 씨인데,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준 어떤 자신감을 주는 지표였다. 조용필은 음악 그 자체다. 이렇게 당연한 어떤 존경심을 표하기도 했고, 가수 이승철 씨도 조용필 노래 자체, 조용필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아이유 씨도 또 어떤 전 세대가 사랑을 받을 만한
유일무이한 가수다 했는데 정말 당시 콘서트 객석 무대 보이는데 딸과 부모가 다 같이 떼창을 그렇죠. 하잖아요. 그것은 198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음원 차트 1위를 내는 가수예요. 이것이 30년, 40년 동안 1위를 낸다. 정말 누가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고 박찬욱 감독 요번에 영화 어쩔 수가 없다 해서 고추잠자리를 배우 이성민, 여매란, 이병헌 씨의 격투씬에 아주 절묘하게 썼는데 그 고추잠자리 이번에 이제 콘서트에서 앵콜곡으로 나왔죠. 예. 박찬욱 감독도 나의 영웅이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사실 우리의 모두의 영웅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창력의 문제가 아니라 이 음악 자신의 직업을 대하는 이 정신 그러게요. 이런 부분이 바로 우리의 영웅이다 싶습니다. 뭐 단순히 뭐 추석 때 화제 만발 콘서트 시청률이 뭐 잘 나왔다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러게요. 60년 가까이 무대에 오르면서도 어떻게 본인 노래를 대하는 자세 정말 철저한 프로의식 많은 후배 가수를 뭐 가수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의 귀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노래하다 죽는 게 내 꿈이다. 조용필 씨 얘기였습니다. 데뷔 57주년을 맞은 가왕 조용필 선생님이 어제 한 인터뷰에서요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했습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새 정규 앨범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이요. 자, 20집이 마지막 앨범이고 앞으로 싱글, 그러니까 뭐 한두 곡씩은 낼 수 있겠다지만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앨범은 안 내겠다. 그로 인해서 팬들에게는 좀 아쉬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요. 얼마 전 나온 20집이 그러니까 마지막 앨범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곡이 이제 어떤 곡들이 나올지는 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앨범으로서는 이것이 마지막일 것 같고 그래도 저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래서 정 안 되겠다 싶으면 그때 그만두겠습니다. 그때까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니까 앨범은 이 20집이 마지막 앨범이고 그래도 조용필 선생님 혹시 이 무대를 떠나시겠다 이건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은퇴를 한다라든지 활동 중단을 선언한 건 전혀 아니고요. 다만 지난해 발표한 앨범이 정규 앨범이거든요. 근데 이런 정규 앨범 형태의 앨범 발매는 더 이상 없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정규 앨범은 사실 가수들이 이제 항상 한창 왕성하게 활동을 하는 가수라고 하더라도 수록곡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시간과 공을 많이 들여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조용필 씨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연세도 있고 그리고 이미 많은 이제 음악 활동을 사실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뭐 싱글 발매 형식으로 한두 곡 정도 이렇게 다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내가 정규 앨범을 발표하는 건 이제 마지막이다라고 선언을 한 거죠. 이 20집이 사실상 정규 앨범으로는 마지막이라는 건데 그리고 다행히 이제 이번에 은퇴 선언을 또 하신 건 아니지만 근데 은퇴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좀 뭐 그래도 연세가 있다 보니까 늘 자신에게 이제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과연 은퇴를 언제 할 건가라고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할 수 있을 때까지 내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근데 다만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가 안 나온다라든지 건강상에 좀 이유가 생긴다라든지 그러면 이제 뭐 활동을 못 하게 될 텐데 그때 과연 내 팬들이 어떤 심정을 느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참 이거 쉽지 않은 결정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팬들을 또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시겠다. 이렇게 팬들의 입장에서 그래도 좀 다행스럽게 들리는데 그래도 팬들이 어떻게 보면 좀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는 게 송치훈 부회장. 네. 그러니까 이전에 나훈아 선생님을 비롯해서 거장들, 그 전설들이 잇따라서 좀 무대를 떠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일단 올해는 이미자 씨가 올 초에 사실상의 은퇴 선언을 하셨죠. 그러니까 은퇴라는 단어는 굳이 안 쓰겠다고 하셨습니다만 네. 공연을 이제 앞으로 안 하겠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팬들은 사실상 은퇴로 받아들였고요. 말씀하셨듯이 작년에는 나훈아 씨가 라스트 콘서트라고 해서 마지막 콘서트를 했죠. 그렇죠. 저도 사실 외할머니가 엄청 광팬이시라서 아, 그러세요? 그 마지막 콘서트 티켓을 구하기 위해서 정말 사방팔방 다니면서 겨우 그래됐었는데 네. 조용필 씨 같은 경우는 다행히 이제 공연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겠다고 한 거니까 또 조용필 씨 하면 전 작은 어머니가 떠오르시는데 공연을 보러 일본까지 가셨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 저희 어른 세대들에게는 이런 이 가왕, 이 조용필 씨의 존재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노래를 앞으로 계속 불러주시겠다고 했으니
참 다행인 소식이다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조용필 선생님 하면 뭐 가왕이라고 하셨지만 전설, 뭐 영원한 오빠 등등 수식어가 진짜 많습니다.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조용필의 음악과 그야말로 왕년의 추억을 좀 함께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오랜 시간 조용필 선생님의 아마 이런 신념 덕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손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노래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또 음악이 좋아해야 되고 또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래하는 걸 좋아해야 한다. 그러니까 본인의 본업을 원래 좋아해야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데, 근데 조용필 선생님이 이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거, 그러니까 그간 세운 기록들을 쭉 한번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마어마하죠. 뭐 하루가 다 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1980년도에 이제 1집 음반이 나왔는데 한국 첫 밀리언셀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94년에는요. 한국 최초로 음반 판매량 1000만 장을 돌파를 했고요. 이때 이제 또 오빠 부대라는 말이 새롭게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래에 얽힌 기록도 있는데요. 이 킬리만자로의 표범 다들 아실 거예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이제 긴 독백으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네. 실제로 킬리만자로 산이 있는 이 탄자니아 정부로부터 문화훈장을 받기도 했고요. 네. 연말 결선에서 11번이나 왕중왕을 차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이상의 수상이라든지 TV 출연을 좀 자제할 정도가 됐었는데 2013년에 또다시 앨범을 들고 나오십니다. 그 이후에 정말 쟁쟁한 K-팝 그룹들을 제치고 연일 1위를 또 차지할 정도로 정말 인기가 높았고요. 그리고 11년이 지나서 74세의 나이로 20집을 내는데 이 20집에 수록된 곡들이 다 너무나 좀 너무 신세대라고 표현해야 될까? 요즘 노래 같다라고 이제 또 반응이 와서 네. 영원히 그 노래에 대한 감각이나 사랑이 좀 식지 않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정말로 뭐 셀 수 없이 많은 히트곡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요. 매번 새로움과 놀라움을 대중에게 선물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그 힘의 원천은 뭘까요? 한번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겠습니다. 뭐든지 힘든 과정이 있어야 하나의 것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한마디로 도전이죠. 뭐 해보고 싶었던 욕망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네, 가왕의 여정을 응원하겠습니다. 가왕, 조용필 씨입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조용필 씨와 관련된 재미있는 비화들이 공개됐는데 먼저 노익장을 발휘하고 있는 조용필 씨의 모습 먼저 확인하시죠. 언젠간 나를 위해 꽃다발을 전해주던 그 손 그대가 돌아서면 두 눈이 마주칠까 심장이 바운스 바운스 두근데 들릴까봐 겁나 노래하는 걸 좋아해야 되고 또 음악이 좋아해야 되고 또 장르에서도 다양하게 들어야 되고 계속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가왕 조용필 씨. 1968년 미 8군 무대에서 파이브 핑거스로 데뷔를 했고요. 1980년에 정규 1집을 냈고 창밖의 여자, 돌아와요 부산항의 단발머리 같은 명히트곡을 다수 불렀죠. 단일 앨범 100만 장 돌파, 누적 1000만 장 돌파, 일본의 NHK홀에서 공연, 미국에서도 공연, 평양에서도 단독 공연 등등의 숱한 화제를 남겼던 조용필 씨인데 이 추석 때 아마 다른 방송국에서 광복 80주년 대기획에 나갈 모양입니다. 근데
강주임 변호사, 조용필 씨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라 술도 잘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KBS에서 광복 80주년으로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는데 조용필 선생님에 대한 내용을 만든 것이죠. 그만큼 정말로 우리 모두에게 사랑받는 가수였다라는 것이 증명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적으로 모든 것이 다 최초였어요. 팬덤 문화라는 것도 처음 만드신 분이고 한국인 최초로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가수 그리고 최초의 평양 공연 이런 것들 다 정말 대단한 기록들이고요. 예. 조금 아까 영상으로 나왔었던 바운스라는 노래는 63세에 발표해서 정말 노익장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다큐멘터리 안에서 조용필 선생님과 관련한 재미있는 뒷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뭐예요? 술을 굉장히 잘 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0분 만에 폭탄주를 한 13잔까지도 드신다. 이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전의 변호사하고 굉장히 비슷한. 네, 근데 이제 양주보다는 소주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만약에 양주를 마시는 집에 가도 몰래 옆에 주전자에다가 소주를 넣고 마시는 이러한 좀 소박한 모습들도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이제 건강을 챙기면서 술도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연료도 어마어마했다면서요? 그렇죠. 지금 81년에는 영화도 찍으셨다라고 예. 하더라고요. 저도 그때는 몰랐었는데 그 사랑 한이 되어라는 영화를 당시 유지인 선생님과 함께 찍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개런티가 2천만 원이었는데 지금 돈으로는 한 1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 광고 출연도 여러 차례 하셨는데 광고 출연비가 한 1억 정도였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80년대에. 예, 근데 1억 원이라는 게 당시에는 주택복권 이 당첨 금액이었었거든요. 지금 따지면 로또 맞은 거네요. 그렇죠.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인기도 없고 그 재력도 많이 쌓으셨던 정말 대단한 가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랬던 가수인데 지금까지도 저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보면 참 건강 관리 중요하고 또 목 관리도 중요하고 팬들과의 소통 꾸준히 이어가고 있는 점에서 참 칭찬받아 마땅한 가수인 것 같습니다.